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넘어 세상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국일입니다. 중국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주하이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위성과 영공을 감시 추적하는 지상 기반의 우주 레이더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건 고도 한 1000km까지 탐지할 수 있는 이 레이더가 사드, 그러니까 고고도 미사일 방어 레이더하고 동일한 능동 위상 배열, 그러니까 AESA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북핵에 대비해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에 대해서 이 자국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면서 비판해왔던 중국이 그동안에 은밀하게 한국 배치 사드하고 유사한 거리의 전술 레이더를 전력화한 겁니다. 중국 최대 레이더 개발 회사인 중국전자기술그룹 총공사 CEJC라고 그러는데 여기 제14연구소가 개발한 이 레이더는 높이만 한 10m에 달하고요. SLC-18로 분류입니다. 개발사에 따르면 이 송수신 통합 모듈 수만 개가 레이더 전반부에 고정된 형태로 이 복수의 빔 제어를 통해서 복수의 타겟 추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드에 사용되는 ANTPY-2 레이더 역시 AESA 레이더의 일종이라 할 수 있죠. 탐지 거리도 사드하고 유사한 한 500에서 1000km입니다. 이 공개된 지원으로 볼 때 탐지 방식과 반경이 사드하고 유사합니다. 중국은 이 레이더가 우주 목표물의 실시간 움직임을 추적하고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 궤도를 계산하고 예측하는 동시에 여러 개의 목표물을 한꺼번에 추적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광대역 감시 또 다중 표적 추적을 통해서 외국 위성 정찰 및 영공 침투를 막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순레이 중국 전자기술그룹 부회장은 각국이 민감한 위성 장비에 대한 탐지를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통과 시간을 변경한다든지 방해 신호를 내보내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은 정확한 감시 기술 확보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듭된 기술 개발을 통해서 비로소 중국이 우주 목표물에 대한 탐지 능력을 획득하게 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환구시보는 지속적으로 발사되는 이 저궤도 위성이 가져오는 새로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주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지상에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국방 전문가들은 이 중국의 이 레이더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인 송중핑은 중국이 천년을 갖게 됐다 그러면서 우주용 목표물들이 전쟁 시 중국을 교란하거나 심지어 공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가장 위협적이고 정밀한 탐지를 통해서 대응 수단을 써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런 용도로 이 레이더가 개발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개발사 역시 이 우주 표적 감시 데이터는 각 지휘관에게 바로 전파된다 그러면서 전쟁 시에 방어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중국의 초대형 레이더는 이미 한반도를 향해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까지는 중국 제품이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한 제품들이겠죠. 이 한국의 사드가 중국에 대한 주권 침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한반도를 향해서 2중, 3중의 레이더 감시망을 설치하고 또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5월 2일 산둥성의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가 한반도와 일본의 미사일 감시용이라고 중국군 소식통이 확인해 줬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앞서 미국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가 지난 4월 19일 중국이 3000해리, 그러니까 한 5600km까지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를 산둥성에 새롭게 배치했다 그러면서 한반도를 넘어 일본 전역까지 커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한 바 있지만 이를 중국군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관계자는 이 레이더가 사용된 지 시간이 흘렀다고 말했지만 언제 설치됐고 또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유성 사진상 새로운 이 레이더는 2019년 11월 이후에 설치된 것이 아닌가 보인다. 그러면서 이번 사진은 북한이 지난 4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을 시험 발사한 이후에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공개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산둥에 설치한 이 레이더는 미군이 한국 성주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배치한 사드의 탐지거리 800에서 900km보다 6배에서 7배 이르는 고성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를 향한 중국의 고성능 레이더 기지 설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 2017년에는 내인문구의 사드의 엑스밴드 레이더보다 훨씬 긴 최대 탐지거리 3,000km의 최첨단 레이더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한반도를 넘어서 일본까지 감시가 가능하죠. 이와 함께 지난 2019년에는 중국이 러시아판 사드라고 불리는 S-400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추가 도입해서 산둥반도에 배치했습니다. 역시 한반도가 목표 지역입니다. 이 S-300을 기량한 S-400 방공 미사일은 2007년부터 러시아군에 실전 배치된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데요. 이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 미사일과 전술탄도 미사일, 군용기 등을 모두 요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S-400은 한꺼번에 100개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고 동시에 6개의 표적을 격추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미국의 B-2 폭격기 그리고 F-127 전폭기, F-35 전투기 같은 스텔스기들도 탐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을 정도로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S-400 방공 미사일 시스템의 최대 탐지 범위는 700km로 중국군이 한반도와 300여 km 떨어진 산둥반도에 이 S-400을 설치한 건데요. 한국군과 주한미군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이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북한의 미사일 고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효 탐지 거리가 600에서 800km인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중국은 해당 레이더가 중국 내부 움직임을 속속들이 감시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실제로는 사드 레이더가 북한 쪽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산둥반도 일부 말고는 중국 내륙의 움직임을 전혀 감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막무가내로 사드의 배치에 반대한 물론이고 강력한 경제 보복까지 단행했습니다. 중국의 반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습니다. 지난 7월 25일 박진희 외교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면 산불 정책은 폐기해야 하느냐는 이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서 산불 정책은 우리가 중국하고 약속하거나 합의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한국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에 표명했던 사드 산불 정책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5일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 신문과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는 주권의 문제라 그러면서 사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 중국은 우리를 겨냥한 장거리 레이더부터 철거하라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싱하이밍 대사는 한 신문에 기고문을 보내서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상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중국 인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레이더를 언급한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이어서 천하의 대세를 따라야 창성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미 5억 명에 가까운 중산층 인구를 갖고 있고 앞으로 10년 동안 22조 달러 그러니까 2경 5,102조 원 규모의 상품을 수입할 계획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싱하이밍 대사의 이 말은 앞으로 돈을 많이 쓸 중국에 등을 돌리게 되면 사드 배치 때처럼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따를 것이다. 이런 노골적인 협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이런 발언은 한마디로 한국을 중국의 속국 같은 그 정도 수준으로 우습게 보고 있다 하는 뜻이겠죠. 중국의 태도를 보면 우리는 되는데 너희는 안 된다. 이런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마음대로 유린해도 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를 조금이라도 공격할 경우 핵무기로 대응하겠다. 이런 태도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강도 심보, 뭐가 다릅니까? 중국은 이제까지 한 번도 대한민국을 동등한 주권 국가로 대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은 큰 산이고 한국은 그 옆에 기대어 있는 작은 산 정도로 취급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국의 일부 지식인과 정치인들도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내년 3월 퇴임하게 될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지난 12일
아세안 회의 계기에 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환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한중 간의 상호 존중과 호혜적 협력 견제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다. 이렇게 중국 관영 신화사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코미디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상호 평등과 호혜 협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행동은 아나무인이고 일방적입니다. 이런 중국에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도 강력한 자유민주적 주권 국가로서 당당하게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중국의 못된 버릇을 고쳐줘야 될 때가 됐다 하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외교의 올바른 방향을 기대해 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